하늘길은 비행기가 가고요. 땅길은 지금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중간길이 UAM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제5원소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제5원소 영화 보면은 택시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여성분이 툭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영화 내용인데 그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지금의 UAM 기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목동이죠. 예. 목동에서 부산까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정해져 있는 길이죠. 지금처럼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목동과 부산까지 그 차가 떠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딱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부동산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 몰랐던 주린이들 그들이 어느새 성장해 이제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내돈내투 실전 투자 ETF 수익률 게임쇼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즌은요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라는 컨셉으로 저희가 풀어갑니다. 저와 어벤져스 군단이 수익률 대결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 어벤져스 군단의 전략가 그룹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스닥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선입니다. 아. 요즘은 좀 덜 외롭더라고요. 이 노래를 아시나요? 지금 외로워도 슬퍼도 알죠, 알죠. 나는 외로워 나스닥. 불러주세요. 해보세요. 예.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스닥. 이걸 어떻게 알지? 알죠? 왜? 여진님도 알아요? 알죠. 응. 아. 캔디는 제 때도 했는데. 네.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알죠. 저도 알죠. 근데 그러니까. 보진 않았지만 네, 보지는 않았죠. 저도 보진 않았지만 어디에서 나온지는 잘 모르지만 네. 저 사투리 나오지? 잘 모르지만 네. 예. 느낌 이 예, 리듬, 많이 들었던 멜로디는 약간 은하철도 999 같은 약간 그런 지금 방금 살짝 들으셨겠지만요 문서진 대표인 문스당님이 노래를 엄청 잘합니다. 아, 정말요? 거의 대구 가수인데요. 애창곡이 혹시 있습니다. 뭐죠? 오, 뭡니까? 불러드려야 예, 되겠습니다. 예. 사랑이란 멜로디는 없어. 뭐예요? 뭐예요? 뭐지? 도코님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이 노래가 또 차트 1년 넘게 있었어가지고 네, 근데 이렇게 매번 뵐 때마다 좋아하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우와. 이 부분 한번 해주세요.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우와. 다르네요. 좋습니다. 지금 저희 주린이 쇼 사랑이란 멜로는 없어.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한번 우리 나스닥이 급등하는 날 단체로 코너에 한번 가자. 아, 좋습니다. 코너 한번 아주 가서 좋습니다. 저희가 노래 대결. 노래 대결 정철진을 이겨라. 저도 이제 해야죠. 저도 그래서 네. 권수미님이 오늘 화기애애해야 돼요. 수익률도 그럴까요? 했는데요. 수미님 그런 때가 있죠. 다 놓을 때, 뭘 다 놓았을 때 마음이 편해집니다. 네. 자, 문호진 대표 노래로 저희가 들어봤고요. 좌빅스 우광물 이제 캡틴의 힘을 보여줄 때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주명 대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주식에 너무 미쳐 있었나 봐요. 주식이라는 멜로는 없어로 들려가지고 주식이 진짜 냉철한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습니까 지금? 예? 지금 상황은 아니 지금 아직 충분히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굉장히 변동성도 한번 기대되고 특히 이제 뭐 나스닥도 그렇고 오일도 그렇고 다시 한번 좀 액티브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짧게요. 왜냐하면 오늘 네. 증산한다고 해도 올라 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반전인데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러시아가 더 이상 이제 7월이 되면 보관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천연가스 뭐 유가 비슷한 거잖아요. 저희 에너지를 써야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천연가스를 보관을 하다 이제 거의 탱크 다 차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떤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럼 안 뽑으면 되지 않냐 시추 안 하면 되지 않냐는데 네. 한 시추를 당분간 조금만 안 해도요 이거 기계는 바로 녹이 슬어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게 굉장히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색다른 시선인데요. 러시아의 원유와 천연가스를 보관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에이, 또 다른 반전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러시아 시장에 되게 결국 줘야 되니까. 되게 넓지 않아요 러시아가? 보관할 데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그 이야기가 시선이네요. 또 다른 시선인데 팩트가 달라요. 왜냐하면 보관할 때가 없다 보면 비임유조선도 이렇게 구하거든요. 저장고에 완전히 다 차면.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상황이긴 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약간 우리 선물 투자를 할 때 약간 이제 이게 전문용어로 휩쓸 것 같아요. 오늘 상승이. 원래 예, 그래서 오늘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오늘 새벽엔 아니 내일 새벽에는 오히려 급락을 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유가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근데 이 황주명 대표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는 게요. 지난이란다.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원유 수요가 없어가지고 맞죠. 석유가 남아 돌았잖아요. 그때 미국에서는 수영장이 많잖아요. 네. 개인 그 수영장에다가 기름을 다 담고 보관을 하고 막 한번 나중에 난리. 어떻게 청소하죠? 부럽다. 일단 집에 수영장 있는 게 너무 부러운데. 그렇습니다. 색다른 시선의 황주명 대표. 지금 러시아가 더 이상 킵할 가스고 원유고가 없다. 결국 이 물량은 나오고 시중에. 그러면 유가 그럴 수도 떨어지고 있겠다. 물가 떨어지고 금리 떨어지고 나스닥은 오르고 세상은 이제 드디어 살기 좋은 세상으로 경제 간다. 대호황으로. 자, 이제 이 코너의 주인공들입니다. 우와 감탄사의 주인공. 이제는 내 계좌에서만 나와야 한다. 주린이 이효진님. 안녕하세요.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네. 곧 저도 좋아지겠죠? 그럼요. 우아우아 하겠죠? 네. 제 어떤 계좌에. 결심이 있었나요? 그냥 굳이 버틸 이유는 없는 없었다. 것 같고 네. 그래서 고집을 좀 내려놓자라는 네. 생각에 조금 그냥 조금씩 파니까 지난번 도쿠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손해 금액이 크지 않아서 이렇게 좀 알겠습니다. 순환을 좀 시켜볼까 했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우리 이효진님의 포트폴리오를 궁금해 주셔도 됩니다. 어떤 큰 변혁들이 좀 일어났었거든요. 조금. 조금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동안은 파는 손절이 없었잖아요. 그쵸. 네, 엄청 이효진에게 했습니다. 손절은 없었는데 네.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소개해드려야죠. 분석은 전문가급 주린이 스파이인가 깍두기인가 싱어송라이터 도코. 그래서 깍두기 덕후입니다. 네. 오늘 또 빅스가 계속 내리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서러운 마음을 붙잡으면서 이제 오늘 소개를 다른 걸 해주시면 잠깐 환기를 좀 시켜볼까 해가지고 남아있는 현금을 이번에 소개해 주시는 걸로 한번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까 이제 여진님은 손절을 했어요. 좀 이따 소개해드릴 텐데 도코님에게도 어떤 손절 라인, 손절의 이 정도의 기준 원칙이 있나요? 약간 그때 여진님이랑 이렇게 대표님들이랑 퇴근할 때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막 10%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한 14만 원, 15만 원 되면 너무 큰 숫자니까 맞아요. 파이기가 싫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한 10%만 팔면 15,000원밖에 손해를 안 보는 거예요. 맞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좀 마음 편하게 파실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제 그런 느낌으로 파시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네. 부분 손절도 네. 어느 기준에서는 네, 그렇죠. 네, 생각을 하고 있다. 자, 어떻게 또 수익률이 바뀌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로 들어오시면은 화면까지 보시면서 더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게임의 법칙 들어보겠습니다. 주린이 쇼 정철진을 이겨라 도전 챌린지 규칙입니다. 첫째, 정철진 소장과 주린이 2명이 각자 200만 원으로 국내 ETF, ETN에 투자합니다. 둘째, 정철진 소장은 본인이 직접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주린이 2명은 전문가들이 소개한 ETF를 선택, 투자합니다. 셋째, 수익률은 전일 종가로 계산하며 200만 원 대비 전체 수익률로 순위를 정합니다. 넷째, 주린이 한 명이라도 전체 수익률이 정철진 소장보다 높으면 이 도전 챌린지는 성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린이쇼 정철진을 이겨라. 우리 두 명의 선수입니다. 이어진 도코와 저와의 수익률 대결을 펼쳐지고 있고요. 이들에게는 두 명의 전문가 문서진, 황주명 대표가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군단과 저와의 수익률 대결이고요. 모든 수익률은 전일 종가 기준이라는 점, 그리고 두 분 중 한 분이 마지막 라운드 때 저를보다 높다면 이 도전은 성공하게 되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현재 라운드에 이번 라운드의 주린이들 또 저의 수익률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진님, 네. 매도의 이제 모습이 나오네요. 네, 제가 처음에 그 나스닥을 너무 많이 한 번에 사서 이게 마이너스 너무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만 원어치만 팔았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8% 그 손실을 17,000원 손해를 봐서 팔았고 그걸로 빅스를 좀 샀고요. 근데 빅스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바이오 가지고 있던 걸 거의 그냥 원금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원유인버스가 마이너스 13.17% 많이 떨어졌고요. 나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8% 정도. 그래도 이게 가장 기준이 크고 저희 총 수익률은 현금 3만 원까지 합쳐서 마이너스 9.23%입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각으로 이렇게 보니까 나스닥 레버리지는 또 오르고 있잖아요. 네, 조금. 예, 조금 오르고 있죠. 네, 예. 이제 한 이렇게 두 번만 오르면 본전에 다다르지 않을까. 양봉 두 개만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원유 인버스가 이게 진짜 원유 인버스는 여러분 팔려다가 정말 손가락을 간신히 눌렀어요. 국제유가가 안 떨어집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거에 베팅을 그러니까 투자를 하고 있는 건데 문서진 대표인가요? 네네. 예, 제가 했죠. 네. 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일단 상단은 그러니까 오늘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중기적으로 그러니까 공급량을 늘린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은 맞습니다. 물론 근데 오늘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있을 거예요. 뭐 지금 어차피 증산을 해도 증산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나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증산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해도 이게 구조가 좀 웃긴 게 대부분의 나이지리아의 이 원유가 뭐 내륙에서 이게 캐지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이제 항구 쪽으로 보냅니다. 저유소들이 대부분 항구에 있거든요. 그럼 그거를 수송관을 통해서 송유관을 통해서 보내요. 근데 그걸 보내면 송유관이 다 약탈을 당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한 100을 보내면 10밖에 안 와요. 그래서 트럭으로 만약에 실어서 가잖아요. 그건 그럼 더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중요한 건 트럭을 실으면 트럭에 다 약탈이 당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그 생각보다 캐도 생산성이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래서 아프리카는 증산을 거의 못한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사우디라든지 쿠웨이트라든지 카타르가 해줘야 되는데 이제 이게 해줄지 말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보니까 이번에 블룸버그였었나요? 그 바이든이랑 그다음에 지금 이 빈살만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나면 제가 보기엔 좀 사우디가 좀 적극적인 증산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더 떨어질 수도 있다 지금은. 그렇게 봅니다. 전망이 좋네요. 다행히도. 네, 기대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약탈을 안 당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그 석유 회사들도 이거 트럭 같은 것도 이렇게 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또 호의하는 분들이 또 매수 당해가지고 그렇구나. 또 오히려 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아프리카는 그런 문제가 많다 하더라고요. 보안적인 문제가 저는 취약하다. 지금 약간 보는 게 시장이 120달러는 WTI가 배럴당 120달러는 못 간다 쪽에 너무 베팅을 한 거예요. 네, 너무 매도를 좀 많이 때려놓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는 꼭 한번 깨고 그 사람들 다 털고 가는 경우도 있긴 하죠. 그렇다면은 이게 그래서 하여간 그렇습니다. 항상 수급과 재료가 요즘에 따로 놀아요. AI가 이 매매에 등장하고부터는 자 그래도 여진님은 어쨌든 유가는 떨어져야 된다는 쪽에 특히 권수미님 장기 투자할 때 원유 인버스 롤오버 비용으로 손실이 발생하는데 괜찮나요? 롤오버 비용. 예, 이것도 맞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뭐 짧게 설명드리면은 선물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ETF를 운용하는 이 코덱스 삼성자산운용도 같이 선물로 해야 되는데 선물은 기간이 있잖아요. 뭐 3월물, 6월물, 9월물 하다가 다음 달 물로 이제 갈아타면 한번 현재 물을 팔았다가
다음 달 거 또 사야 되니까 수수료가 들잖아요. 아. 하고 그 사이에 또 이제 차익이 발생할 때는 그 차익 비용이 들어가지고 실은 장기 투자를 하는 맞죠. 거는 안 좋아요? 아닙니다. 네. 장기로는 안 네. 됩니다. 그 대부분의- 말을 왜 안 해주셨어요? 아니 근데 장기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어쩐지 그때 아니, 모르는데요. 지금 두 달도 안 됐어요. 두 달도. 네. 두 달도 안 됐어요. 이제 한 달 됐는데. 네, 권수민님 정확하십니다. 예. 그렇죠. 예, 선물 쪽은 전문가신가 항상 봐요. 예, 그렇죠. 선물 쪽은 항상 장투. 그래요. 예. 네. 그 곧버스 이런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인버스, 장투가 곧버스도. 아닌데요. 예. 저- 안 하셨잖아요. 네, 의도하지 않았지만 장투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200만 원 대비 여진이 매수익률 마이너스 9.23%고요. 다음 도코. 예, 저는 이제 사실 이게 한번 나스닥이 한번 떨어지길래 빅스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빅스도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폭포가 두 번이 내려왔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이양 하면서 이제 올라가면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시각도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도 빠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싱크홀이 생긴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네. 사실 나스닥 레버리지를 조금 버려볼까라는 고민을 잠깐 했었었는데 빅스를 안 버리고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조금 해보고 싶은 지금 이제 거의 한 11라운드쯤 된 상황에서 네. 조금 약간 감칠맛이 좀 필요한 뭔가 저의 약간 투자 스타일 성격상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봐야 된다라는 네. 좀 생각이 좀 사로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은 아마 도코를 위해서 마련한 듯한 코너인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전문가 그룹에서 꽤 많은 ETF를 소개를 해줬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도코는 유독 빅스 하나만을 만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네. 약간 그 이제 디펄트먼트 스토어 투자식으로다가 네. 이제 많이 좀 소개 좀 받고 한번 비싼 것도 사보고 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실제로 우리 제작진이 지금 전해줬는데요. 주린이들에게 선택된 ETF는 4종목밖에 없었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근데 초반에 주식이 너무 떨어졌어요. 물려버려서. 그래서 예, 그렇죠. 손을 대기가 맞아요. 물린 걸 어려웠던 또 것도 회복하려고 있어요. 하니까 또 빅스에 손을 대게 되고 아니 이게 약간 도박처럼 가버리면 안 되는데 잃은 거를 회복하려고 빅스에 손을 대게 되고 된다뇨. 좀 맞습니다. 괜찮아지면 또 이제 다른 거 하다가 또 빅스에 손을 대고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나 현재까지만 놓고 우리 도코 이 빅스에선 마이너스 7.92%. 이건 큰 틀에서는 하방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네. 반면에 이제 상방에 투자하는 나스닥 2배씩 오르는 타이거 나스닥 레버리지는 마이너스 8.14%. 현재로서는 어떤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그 시장 자체가 제가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왜 오르는지 왜 떨어지는지에 대한 기준을 다들 못 잡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건 시장이 잘못한 거라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든 건 시장 탓이죠. 예.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5.38% 수익률이고요. 그러나 지금 도코의 마음속에서는 이제 새로운 어떤 종목도 네. 해보고 싶다. 그렇죠. 네. 대신 조금 큰 거, 손대고 싶은 거. 큰 네. 거. 네. 큰 거라면은 변동성이 큰. 크게 움직이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의 수익률인데 제가 어제였었습니다. 그제죠, 정확히는 선거 방송을 제가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까지 방송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잔 상황에서 거의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이 끝나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라디오 방송 진행 후. 그래서 매매를 못한 상황에서 게임이 종료가 돼버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고스란히 제 거는 그대로입니다. 코덱스 은선물은 마이너스 2.51. 빅스도 원래 빅스가 9.87이어서 제가 깨어 있었다면 바로 저거 다 털어버렸죠. 네, 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러나 지금 매매를 못 해가지고 저 9.87을 안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이따 방송 끝나고 저 아이와는 저는 정말요? 오. 안녕 하실 거예요? 저 아이의 반. 제가 지금 한 15만 원 정도 있거든요. 한 절반을 또 손절을 할 예정이고 달러 인버스는 지금 잘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겁니다. 바로 제가 한 주를 사놓고 제가 가장 올해 가장 믿는 ETF가 저 코덱스 K 신재생이라고 했잖아요. 몰랐네요. 마이너스 갔다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고 현금 12만 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난 라운드와 똑같죠. 그런 상황이고
결국 저는 지금 전략이 은은 오를 수밖에 없다. 은철진이니까가 아니라 여러 분석을 통해서 지금 은이 지금 너무 저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밝혀지겠죠. 금 대비. 그래서 은 그다음에 달러는 약세로 바뀐다. 뭐 지금 약세가 그래서 달러 인버스고요. 이렇게 이제 포진을 해 있고 은에서 어느 정도의 이제 수익률이 나온다. 한 4% 5%대가 나오게 되면 저도 이제 다음 카드를 이제 꺼낼 생각입니다. 네. 아 근데 꼭 하나씩 산 게 제일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저 한 주째 저건 이제 그 관상용이었거든요. K 신재생은. 그래서 제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7%로 이번 라운드를 이제 마감하게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라운드의 순위를 보면은 1위는 접니다. 마이너스 1.7%, 2위 도코 마이너스 5.38, 3위 이여진님 마이너스 9.23%로 이번 라운드를 마감하고요. 자 이제 전문가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진 대표.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입니다. 372330번이고요. 일단 뭐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 항생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테크 기업들 를 이제 이 투자를 하는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알리바바라든지 그다음에 뭐 바이두라든지 그다음에 뭐 비아디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쪽 중국 쪽에 투자를 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국 기술주들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 리스크도 있고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이제 이 중국 대기업에 특히 이제 테크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조금 압박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는 중국 테크 기업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그 이 중국 기업들 뭐 상장 폐지 퇴출과 관련된 부분도 조금씩은 이야기가 이제 좀 좋게 마무리될 것 같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도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좀 불안한 상황이잖아요. 중국 경기 지금 둔화가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업들을 자꾸만 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은 풀어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윈으로 마무리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 중국 정부의 이런 그러니까 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좀 압박은 조금은 완화될 것 같다.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이 이제는 좀 오를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해도 이제 봉쇄를 풀었잖아요. 그럼 조만간 이제 베이징도 풀 거고 이런 식으로 풀리면 중국 경기는 다시 회복이 될 거고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런 지수 항생테크는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도 계속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기술주를 워낙 좋아하는데 그냥 뭐 다른 뭐 그냥 막연한 맹목적인 사랑은 아니고요. 지금은 여전히 저는 2030년까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대세 상승이다. 저는 시장은 간다라고 보고 그럼 그 2030년까지 대세 상승에서 주도가 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저는 기술이라고 봐요. 기술주라고. 특히 내년에는 또 기술주는 또 한번 저는 흐름이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보는 이유가 저는 경기 침체는 안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좀 다르겠죠. 근데 경기 침체가 만약에 안 온다면 그럼 내년에는 경기는 조금 완만하게 성장세는 둔화가 될 거예요. 연준이 예상하는 것처럼. 근데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그때쯤 되면 좀 잡힌다. 그러면 연준은 이제 빅 스텝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바뀔 거고 성장성은 좀 둔화된다. 그러면 이때는 또 한번 기술주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성장 시대에는 성장주가 매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금리에 대한 압박도 좀 낮아지니까. 그런 걸 대비한다면 여전히 저는 기술주는 모아 가셔야 되고요. 이 김신자 씨를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김신자? 김신자 씨를 주목하셔야 돼요. 누구예요? 아 김신자 씨 죄송합니다. 그 뭐지? 갑자기 하려니까 김신자 씨가 아니라 갑자기 까먹었네. 뭐 얘기해 주세요. 예. 잠시만요. 전신자 씨. 전신자 씨를. 그러니까 전기차, 신재생, 자동화. 전신자 씨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전기차, 신재생, 신재생. 좋습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이게 왜 이런지는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드릴게요. 한번 자료를 가지고. 전신자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문서진 대표는 이 인플레이션이 큰 사고 없이 잡힌다 쪽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저도 약간 걱정맨 쪽인데 이런 높은 인플레는 그냥 잡힌 적은 없었다. 한번 뭐가 터지고 잡힌다라는 그런 걱정이 있고 이렇게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문서진 대표의 대로 이 상태로 인플레가 잡힌다면 기술주는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역시 중국이 선방에 선다라고 해서 코덱스 차이나 항생테크 이걸 소개해 주셨고요. 자 황주명 대표.
네, 일단은 빅스 짧게만 좀 설명드리면요. 네. 빅스는 S&P 500을 따르는 겁니다. 나스닥을 따르는 건 아니고요. 근데 비슷하게 움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빅스는 30일 예상 미래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30일 있다가 정말로 강하게 움직일 게 어떻게 위로 갈 거냐 아래로 갈 거냐기 때문에 예측력이 좋으신 분들 특히 좋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변동성이 셀 거라면은 이제 배팅 표현 좀 그렇네요. 매매라는 것이 네. 빅스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미래에 탈 것들에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전신자 쪽에 전기차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 퓨처모빌리티라는 것은 결국은 자율주행도 이슈가 될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UAM도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도심 항공 네. 모빌리티라고 그러죠. 하늘을 나는 차. 네. 근데 저는 지금 UAM이 제2의 블록체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굉장히 핫한 테마가 지금 연결될 수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하늘길은 비행기가 가고요. 땅길은 지금 자동차가 가고 있습니다. 이 중간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중간길이 UAM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제5원소 혹시 영화 보셨습니까? 예. 제5원소 영화 보면은 택시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그때 이제 어떤 여성분이 툭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영화 내용인데 그 자동차가 날아다닙니다. 근데 지금의 UAM 기술은 어떻게 될 거냐면 어떤 예를 들면 여기가 지금 목동이죠. 예. 목동에서 부산까지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정해져 있는 길이죠. 지금처럼 왔다 갔다 그럴 수 있는 길은 아니고 예. 왜냐하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목동과 부산까지 그 차가 떠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 딱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 부동산 가치가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다시 살리는 효과까지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하철을 만약에 깔게 되면 지하철 주변에 땅값이 올라가잖아요. 이제 UAM 모빌리티 관련된 정착지 정거장들이 새로운 어떠한 테마가 될 수도 있고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장점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하철을 깔려면 철도를 깔아야 되고 도로를 깔아야 되지만 여기는 정류장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확장성은 굉장히 무궁무진할 거고요. 우리나라 조금 늦었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쪽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 자동차는 다시 이슈가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관련된 섹터의 이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뭐 대표적인 뭐 전기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NF, 뭐 기아차, 삼성전기, 에코프로비엠, 삼성 SEI, 뭐 자동차는 다 있습니다. 네네. 사실 이제 10개 종목만 제가 지금 탑 10으로 가지고 왔는데 전체적인 종목을 보게 되면은 그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뭐 해성 DS, 뭐 동아기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딱 들어있다는 것만 보더라도 조금은 차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드리지만 딱 3대 테마를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메타버스, 삼성전자 이번에 또 이슈가 되고 있죠.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387280번입니다. 편입 종목을 보면은 전기차, 또 전기 완성차, 그다음에 LG 에너틱 가면 자율주행 뭐 이런 것까지 UAM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었었고요. 가격 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1,100원 이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11,100원 이하에서 이제 매수 들어가라. 자, 그리고 여기서 예고를 하나 하겠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 주린이 쇼는요. 투자대책위원회 투대위로 함께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죠. 그동안에 소개된 종목들이 많았었는데 외면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했던 종목들 한번 리뷰해보고요.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AS, 애프터 서비스도 우리 전문가 두 분이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요. 다음 주 화요일 투대위입니다. 투자대책위원회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